해리포터 영화는 소설을 실사화한 시리즈입니다. 그에 따라 많은 것들이 세계관에 맞게 제작되었고 지금 소개할 마법책들 역시 소품으로서 영화에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이 책이 무슨 책인지 명확히 설명해 주지는 않는데요. 이번 영상은 앞서 만들었던 영상과 이어지는 내용이기에 위에 뜨고 있는 영상을 먼저 보시면 더욱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해그리드가 조심스럽게 꺼내는 커다란 알 옆에 활짝 펼쳐져 있는 책이 한 권 보입니다. 해그리드가 도서관에서 빌려왔다는 즐거움도 주고 돈벌이도 되는 용기르기는 알의 종류를 알아보는 방법, 부화시키고 기르는 방법 등이 적혀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그리드는 알이 부화하기 전까지 불을 피워댔죠. 왜냐? 어미가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 입김을 내뿜기 때문입니다. 프리베가 방 안에 갇혀 잠을 자고 있는 해리 옆에 한 권의 책이 보입니다. 어떤 올빼미는 소설에서 등장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설명을 할 수 없지만 표지에 적힌 것을 토대로 저자가 표준 마법서를 집필한 미란다 고시오카라는 것, 최소 3번째 시리즈라는 것은 찾을 수 있었습니다. 뒤이어 플러리시와 블러트 서점에서는 다른 표지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3편 이상의 시리즈라는 것에 확신을 실어주는데요. 제목으로 추측해보건대 해리가 헤드위그를 위한 정보를 찾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계속해서 플러리시와 블러트 서점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리와 친구들은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기 위해 서점을 방문합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책이 눈에 띄는데요. 호랑이를 길들이는 법은 소설에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제목이 모든 걸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정보를 찾을 수 없었는데요. 다만 이 책의 저자가 빈딕투스 비리디안이며 그가 소설에서 언급된 적이 한 번 있었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곧이어 루시우스 말포이와 마주한 해리포터, 그들의 뒤에 체스판 무늬의 책이 한 권 보입니다. 영국 머글들의 가정생활과 사회적 습관은 머글 연구와 관련된 책으로 보입니다. 소설에서는 헤르미온에 의해 언급되며 생각보다 두꺼운 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책의 표지에는 에데사 스캔더버그가 저자로 표시되어 있지만 신비한 동물 사전의 주석에 따르면 빌헬름 워그워디가 집필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서점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사람의 책들이 보이시죠? 사실 이 책들은 해리가 2학년 때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재로 채택된 바 있어 이전 영상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 그 사용처와 쓸모없는 내용을 생각해봤을 때 이 영상에 담아야겠더라고요. 우선 서점에서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는 그의 책 신비한 나는 로커트의 자서전입니다. 그 외에 자신의 경험담을 토대로 발매한 트롤과의 여행과 흡혈귀와의 여행, 집안의 골칫거리 퇴치법의 모습도 찾을 수 있었네요. 소설을 읽으셨다면 잘 아시겠지만 이 위대해 보이는 경험담은 사실 그가 다른 사람의 기억을 조작해 자신의 모험담으로 꾸며낸 조작이었습니다. 완전한 가짜 인생이었던 것이죠. Here it is. The Polyjuice Potion. 도서관에서 헤르미온느가 꺼내오는 오래되고 두꺼운 책, 오스테 포텐트의 마법약입니다. 이 책에는 사람의 모습을 해당 당사자로 변하게 만들어주는 폴리주스를 포함한 고급 마법약 제조법이 적혀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과정에서 위험성 높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도서관 제한구역에 따로 보관 중이며 이를 빌리기 위해 헤르미온느는 사인하기를 좋아하는 질데로이 로커트 교수를 꿰어 허가증을 받았습니다. 연회장에서 예언자일보의 특종을 보려고 몰려든 학생들 사이로 인상적인 책 한 권이 보입니다. 머글에게 쓰는 쉬운 주문 모음은 영화에서만 등장했기에 별다른 정보를 찾을 수 없었는데요. 따라서 이 역시 제목으로 내용을 유추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트리 위저드 샵에 도전하기 위해 불의 잔 근처로 몰려든 학생들, 위험성이 높았기 때문에 덤블도어가 나이 제한선을 그려두어 1 일정 나이 이상의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도서관 제한구역에 따로 보관 중이며 이를 빌리기 위해 헤르미온느는 사인하기를 좋아하는 질데로이 로커트 교수를 꿰어 허가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두꺼운 책을 들고 있는 헤르미온느. 트리 위저드 비극들은 앞선 책과 마찬가지로 영화에서만 등장합니다. 다만 소설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있었는데 헤르미온느는 호그와트의 역사라는 책을 언급하며 1700년대 있었던 사건을 조지와 프레드에게 설명해줍니다. 영화의 헤르미온느는 소설의 헤르미온느와 달리 트리 위저드 비극들을 통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살펴봤던 것이었죠. Amazing. Neville, you're doing it again. 호수를 살펴보는 네빌을 따라 해리가 네빌의 가방에서 책을 꺼내듭니다. 이 책은 무디 교수가 네빌에게 건네준 책으로 후에 해리에게 트리 위저드 시합에 팁이 되는 정보가 들어있었습니다. 소설에서는 지중해의 신비한 수초들과 그 특성이라는 명칭으로 언급되었으며 이를 영화의 분위기에 맞게 제목을 바꾼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위즐리가 사람들, 곧이어 마법부 장관 스크림저가 나타나 해리와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덤블도어가 남긴 유산을 건네기 위해서였죠. 론에게는 딜루미네이터, 해리에겐 골든 스니치, 마지막으로 헤르미온느에겐 음유시인 비들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음유시인 비들 이야기는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한 마법세계의 동화 모음집인데요. 이 책에 포함된 삼형제 이야기를 통해 해리와 친구들은 죽음의 성물과 호크룩스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뤄진 신비한 동물사전처럼 음유시인 비들 이야기도 실제 책으로 발매되었으며 삼형제 이야기를 포함해 총 5편의 이야기가 덤블도어의 해석과 함께 적혀 있습니다. 여러 설정들이 깨알같이 등장하기에 해리포터를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덤블도어에게 비들 이야기를 받은 헤르미온느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 골똘히 고민했습니다. 숨겨진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닐까 책을 이리저리 살펴봤죠. 그때 책 앞면에서 특별한 문양을 발견합니다. 네, 바로 죽음의 성물 표식이죠.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죽음의 성물 표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고 이에 정보를 찾고자 여러 문양에 대한 해석이 기록된 주술사 문자표를 살펴봅니다. 주술사 문자표는 3학년 선택 과목인 고대 룬문자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헤르미온느가 사용한 적이 있으며 시간이 흐른 뒤 짐을 챙길 때 다른 책들과 함께 가방에 넣어둔 적이 있습니다. That'll be the books. 물론 죽음의 성물 표식을 책에서 찾을 수 없었지만요. 바틸다 백샷을 따라간 헤르미온느는 리타 스키터가 그녀에게 보낸 알버스 덤블도어의 삶과 거짓말을 발견합니다. 덤블도어가 죽고 난 후 4주 만에 900페이지가 넘는 그의 전기를 써서 발매하는데요. 해리포터의 시점이기 때문에 다뤄지지 않는 덤블도어의 과거 이야기가 적혀 있으며 몇몇 사실을 바탕으로 리타가 뻥 튀겨낸 그저 그런 이야기에 비하지 않죠. 하지만 몇몇 사실은 진짜였기 때문에 해리와 친구들은 이 책을 통해 죽음의 성물을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건 번외입니다만 아즈카반의 죄수에서는 록밴드 스톤 로지스의 멤버 이안 브라운이 카메오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그가 들고 있는 책은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인데요. 아즈카반의 죄수에서 시간이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는 만큼 의미심장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가 제가 찾을 수 있는 책들입니다. 그 외에도 비명을 지르는 책이라거나 설명 없이 심심풀이로만 읽었다는 두꺼운 책, 표지가 없어 마법 과목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책, Lumos Maxima. 살짝 언급되고 마는 약초학 입문 등이 있는데요. If you're interested in plants, you'd be better off with Goshawk's Guide to Herbology. 소설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영화상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지나가는 설정이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편에 걸쳐 긴 시간 동안 자료를 준비하며 영상을 만드니 제대로 덕질하는 맛이 나네요. 어우 좋아. 재밌게 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